쉬었다가 20초. 자, 그 다음. 자, 한 주간에 봅니다. 대전이 보고 재밌네. 세종시도 좀 맞았거든.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안 나가죠?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거 나갈 수 있어요. 준비되셨습니다. 네. 자, 큐 주세요. 네. 패대기쇼 이번 시간은 오늘부터 한 주간에 있었던 지역 이슈들을 분석하는 한 주간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좀 큰 사건 사고나 뭐 어떤 그 정책들이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뒤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먼저 지난주에는 그 박종준 청와대 그 경호실 차장을 지낸 우리 공주 출신이죠. 이분이 선거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표를 던지고 나왔는데 어제 우리 기사에 보니까 세종시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자, 네.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은 세종시의 4파전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후보가 많아진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공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했었는데 뭐 나름대로 뭔가 있나? 지금 공주로는 지금 안 가고 지금 세종시로 가다가 잡았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김동주 변호사, 유한식 전 세종시장, 조관식 국회 입법정책연구관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싸우고 있는데 요 중에서도 충청권 여론조사를 해본 걸 보면은 최근에 네.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은 현역 의원이 잘 못한다, 갈아야 된다 하는 것이 현재 36%가 나왔습니다. 오. 그리고 그냥 지금 현재 그대로 두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잘한다가 24%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6%라는 거는 갈지 말자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딘가는 좀 많이 갈아야 되는 거, 갈아줘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네. 세종시는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회찬 육선 의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다시 출마를 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친노의 그 혁신위원 한 사람이 이회찬 의원 용퇴해야 된다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몇들이 발끈했죠. 예. 응? 나를 제물로 삼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근데 어쨌든 간에 새누리당은 지금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5명인가 6명이 용퇴를 했죠. 불출마 선언을 네, 했습니다. 네, 어제 5명. 서초 갑의 김혜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서 새누리는 5-6명 지금 불출마를 했는데 정작 혁신을 지금 하고 혁신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새정치연합은 빵명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갈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구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적지에 가서 그 어려운 지역 가서 저기를 출마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해찬 의원이 얘기한 게 세종시가 그렇게 만만한 지역이 아니다. 만만한 거 아니죠. 예. 그리고 실제 그래요. 그 세종시가 이해찬 의원 같은 중량급 의원들이 없으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 다선이라 그래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예. 어디 가라고 하는 거는 예, 그건 능력이 되고 그분이 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면 사실은 할 수 있어야죠. 그거는요 영호남 쪽에 있는 의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박종준 그 경호실 차장, 청와대 경호실 차장 이분이 세종시 출신이라고 하는데 학교만 공주에서 나온 사대보고 네.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만. 원래 고향은 세종. 네, 원래 연기 고향- 옛날 연기. 연기 쪽이고 그래서 이제 고향은 다 4명 다 저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 하나 김동주 변호사라고 있더라고요. 이 양반 저번에 어디에서 만났는데 명함에 동분서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멋있네. 동주. 예, 동분서주. 동분서주 이렇게 하고 거기다 대고 또 거기다가 자기 인사를 딱 하는데 그 소주보다 맥주보다 좋은 동주가 왔습니다. 이러던데요.
그거 멋있네요. 마케팅 아주 우리 괜찮아요? 저는 이제 이런 김동주 변호사 같은 저는 뭐 본 적이 없지만은 아주 좀 신선해요.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박종준 차장이 이제 이분이 이제 경찰청 차장 출신 아닙니까? 총장 아니었어요? 치안 정감까지 했죠. 예. 그러니까 별 3개 달았다는 예, 얘기죠. 예. 그러다가 이제 공중가 어서 출마를 공주에서 출마했습니다. 해다가 이제 다시 현 정권에서 경호실 차장. 예. 예. 그분 좀 더 있으면 경호실장도 한번 하실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 국회의원이 좋긴 좋은가 봐요. 예. 그거 다 하고 근데 청와대에서 오면은 친박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친박이에요. 그죠? 친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서 어떤 얘기가 도냐면은 유한식 전 세종시장이 지금 현재 세종시 당협위원장인가 봐요. 예. 이분이 지역을 박종준한테 물려준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세종시는 그 뭐라 합니까? 이게 대적할 자가 없는 거죠. 그렇죠. 유한식 유한식한테. 경선 올바른 경선 방식으로 어떤 방식 결정돼서 뭐 가면 사실은 유한식 전 시장을 대적할 사람이 없죠. 될 수밖에 없죠. 네. 예를 들면 당원 50, 뭐 그렇죠. 여론조사 50. 여론조사 50 하면은 뭐 무조건 되는 이분이 거죠. 지금 네. 당협위원장이고 뭐 그동안에 뭐 이런 거 진성당원도 많이 확보하고 있을 테고. 지금 현재 유한식 전 세종시장도 지금 약이 오른 거, 자기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이해찬 그분한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도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왜 감정이 자기가 이제 떨어지면서 그 양반의 힘이 컸다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자기 선거에 이제 지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 때문에 졌는가, 누구 때문에 졌는가 이런 것 같은 것을 감정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도전을 하는 그러면 거죠. 예전에 여묵철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박근혜 그때 대표 때문에 떨어진 거네요. 지금도 사이가 안 좋죠. 그거는 지난주 이야기지만은 박성효 시장 전 시장이랑 대전은요? 둘이 지금도 아주 이렇게 등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피곤한 나는 이유로- 내가 떨어지면 누구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의장님은 누구 때문에 떨어져요? 저는 제 자신 때문에 떨어졌어요. 아니, 이재선 위원장? 아니요, 제 그- 자신. 그 제 자신이 못해서 떨어진 거죠. 두 표면 아니 제 자신이 모질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되겠다. 우리 의장님을 얘기할 때 이재선 그 전 의원한테 7개월 동안 열심히 뭐 속세말로 가방 못지 해가면서 앞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공천도 안 주고 뭐 그 팽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뭐 그건 아니고 이제 경선을 붙이는데 아, 말을 관계 못-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못 하시네. 붙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방송이라 말을 못 하시는 거야. 네. 야,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 있는 걸 감추려고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 빨개져요. 귀까지. 제가 부족해서 못 된 거죠. 제가 두 표가 부족했습니다. 아이고, 이 성인군자가 나오셨네. 네, 제가 두 표가 부족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소주 한 잔 먹고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게 농담이고요. 아니,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이야기 나왔죠. 지난주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지금 여몽철 전 시장님과의 박성우 전 시장님과의 둘의 어떤 대결 중에서 지금 권 시장님이 저렇게 뭐 당선 무효형을 받고 아직 판결은 안 났지만 지금 염 시장 밑에서 같이 움직였던 뭐 18명이 지금 현재 모이는 거를 누가 보고 두 번 모이는 것도 보고 봤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지금 이런 불안한 시기에는 여몽철 시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시켜면 이제 꽃가마 태워서. 그렇지, 보내주는 거 아니냐. 나는 나가기 싫은데 다 같이 됩니다. 나가서 우리 대전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떤 당으로 나갈 거냐? 자, 그러면 그것도요? 당도 나오는데 그거를 어떤 당이 나올 거냐? 경선을 치르자. 그럼 박성희랑 둘이 새누리당에 와서 경선을 치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몽철 시장이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들 말대로는. 예. 그 16명 중에 말에는 예. 그 16명이 뭐냐면은 그동안 여몽철 시장이 있을 때 뭐 정무부시장을 포함한 어디 공사 그러니까 사장 쉽게 얘기하면 어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자리씩 해 먹었던 사람들. 회계론이 재창출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응? 내용은 그래서 이 불안한 기에 슬쩍 여몽철 시장께서는 난 더 이상 정치를 안 하겠다고 딱 접고 나갔지만은 다시 꽃가마 태워서 보내주는데 그 다음에 저들이 그 조직을 짰던 그 16명이 모여가지고 다시 그 자리를 가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그러면 있는 다음 시간에 거니까. 여묵철 전 시장 시장직에
다시 출마하나 요거 갖고 한번 토론 한번 하죠. 한번 해보죠. 네, 언제 한번 하죠. 한번 해죠. 예, 그동안 실제로 아니 그동안 요- 일주일 요- 동안 요 내용은 네.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모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아니, 겁니다. 근데 내가 이게- 염옥절 전 시장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나와달라고 해볼게. 물론 뭐 나올라나 모르겠지만 아니 그리고 느닷없이 이게 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 친박이냐 뭐냐 이게 나오다가 느닷없이 여봉철 시장님이 다음에 나올 거라고 이렇게 또 흘러갑니까?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야 박정준 세종시 이 뭐야 저 경호시 실장이 세종시에 나올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아니, 지난주에 시장님이 다음 시장 나올 거로 가냐고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주 한 주에 그 네, 사람들이 맞아요. 모였던 게 있었기 때문에 아,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런데 아, 그러셨구나. 이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동조 변호사니 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 국회 입법 뭐 실장하신 분 이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나머지 이 세 분이 과연 유한식 그 시장님의 그 저기를 받을 거냐 박종준 이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나온다는 것은 전략 공천이에요. 이게 전략 공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요, 생각입니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전략공천. 그리고 100% 경선 그대로 가면은 무조건 유한식 이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결정을 나온다는 것은 친박에서 꽂는다는 얘기가 같죠. 또 그리고 유한식 우리 지금 당협위원장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유한식 전 시장도 아니 시장 떨어져서 또 국회의원 오면 국회의원 나오고 뭐 또 국회의원 만약에 떨어지면은 또 시장 또 2년 후에 또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분도 나이가 지금 66세입니다. 아니 그리고 아니, 뭐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66세 초선 국회의원 하면은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 글쎄요. 국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60대에서 초선 들어오는 거. 아니, 그런데요. 이게 시장 해본 사람은 시장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 시장에 자기가 만지고 있는 거는 2조밖에 안 되는데 1조 5천원 2조밖에 안 되는데 400조를 국회의원이면 400조를 주물럭거리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는 큰 거를 주물럭거리려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누구고 지금 현재 박성희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하다가 왜 국회의원이냐면 자기가 싫으면 안 하면 됐지 왜 나가갖고서 지금 이런 지경을 만드느냐 이거지. 그런다면 그것은 뭐냐면 네, 박성희 시장을 혼내는 아유 괜찮아요. 혼내는 아이고 어때요? 아이고 때려치고 아니야. 하면 아니 정무부시장 줄지도 모르는데. 네. 아왜 그런 걸 잘하셔야지. 보면 그런 걸 보면 시장을 해본 분들은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고 싶은 아니, 겁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아니, 이분도 그런 생각을 아니, 가지고 있을 지금 거라고. 아니 세종시- 저는 66 그러니까 내년 가면 67세에 초선돼서 뭐를 아니야, 주물러기 누가 국회 길 알다가 끝나요. 아니 지금 길 찾아다니다가. 이 세종시에 이분을 내릴 거냐 말 거냐는 국회의원 이의석을 하나를 획득할 거냐 말 거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를 자,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길 것인가. 예, 예. 아니 이런 것들이 아니 이해찬 의원이 나온다는 또 보장도 없잖아요. 다른 신인이 아니, 나올 수 있죠. 거기서 지금 이해찬 의원 용퇴하라고 지금 자꾸 불출마하라고 예, 하니까 이제 그 그러다 얘기도- 보면은 뭔가 또 거기도 전략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이분이 세기 때문에요. 지금 나 나간다 그러면 말할 사람 별로 조국 빼놓고는 말할 사람 없습니다. 아니 뭐 조국 교수 빼놓고는 말할 친노의 사람 또 없어요. 핵심이고 이해찬 의원이 또 육선이고 뭐 그리고 총리까지는 뭐 거물급인데 그분도 이제 건강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가 봐요. 뭐 얘기 듣는 바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니 근데나 법치는 보면 됩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을 꺾을 것인가. 그런데 유한식 우리 당협위원장님 가지고는 안 되죠. 못 예, 꺾는다는 안 되죠. 생각을 하는 알죠,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누구를 할 것이냐 그랬더니 박 처장님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그분이 그리고 스펙으로 좋죠. 예, 공천 받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해찬 의원이 나온다고 가정할 그리고 때 해볼 만하죠. 그리고 김동주 변호사도 사실은 공천만 받는다면 해볼만 하고 김동주 변호사는 입장에서는 아주 뭐랍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아주 저도구만 이기면 좋고 저도 괜찮고 뭐 이런 지역이거든요. 이 김동주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이해찬 알겠습니다. 총리하고 예, 예. 해가지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꼰돌이 패입니다. 거기는 이 김동주 변호사 입장에서는. 총선은요, 예. 선거는
총 칼만 안 들었지 전쟁입니다. 예. 이겨야 됩니다. 뭐 내가 요번에 연습 삼아서 한 번 나가 그거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좋고 이기면 더 좋고 이기겠죠. 이거는 아니 끝까지 이기려고 하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관전평을 한다면. 예.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박종준 우리 경호실 차장께서 지금 이제 세종시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또 좀 멋있게 이해찬 의원하고 또 한판 붙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하고 붙을 수 있는데 확률은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당선 가능성이. 아유, 이해찬 의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보통 내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든지 지는 별하고 뜨는 별하고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직 떠 있는 별인 것 같은데. 그렇죠. 현재는 떠 있는 별이죠. 떠 있는 지는 별이 아니라 떠 있는 별이기 때문에 지는 별이라 하면 안 되지. 떠 있어도 그리 오래 못 떠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자, 다음 지난주에 또 이 대전일보 사태가 전입 가경으로 또 돌아갔네요. 이 대전일보가 노조 간부 10명을 상대로 해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조가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 13일 날 전국 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에 따르면은 이제 대전일보사가 언론노조와 대전일보 노조의 각종 성명으로 인해서 화보집 판매가 부진하고 제작이 중단돼서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그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중에 10명 중에는 퇴직한 사람도 2명이나 있는데 그분들한테까지 했다. 야, 이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대전일보사가 출판사예요, 언론사예요. 언론사죠. 아니 그런데 출판 잘못돼가지고 뭐 대해서 손해봤더니 나 출판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대전일보에 대한 명예를 막 더럽히고 막 뭐라고 하고 막 나쁜 데다 뭐라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화보집 뭐가 이제 제작을 했는가 본데 안 팔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니들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법원에 그 노조 간부에 이게 부동산 감주까지 신청했네요. 노조 부지부장이자 기자협회 대전일보 지회장이네. 송영훈 기자의 아파트에 대해서 5천만 원 가압류가 설정이 이게 진짜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개인의 자기 직원들이잖아요. 직원들이고 무슨 뭐 시위하고 농성하고 뭐 업무 방해하고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집에 가압류하고 이러면은 이거 사실은 이 부인들이나 가족이나 이런 데 다 불안하게 되고 이게 가족이 잘못하면 해체도 되고 이거 힘든 건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봐요? 지금 이제 65년 그 창립 65년 기념을 대전의 대표 최고의, 지역 신문이죠. 네. 그렇죠. 기념을 하고 또 한 가지 이만호에 대한 거를 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전일보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다. 더군다나 충청권의 최고의 신문이고 하는데 이게 사업주와의 노조와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나가서는 전혀 안 되는 거다. 설령 화보집을 만들면서 판매를 하면서 또 내기는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 물론 대전일보가 제일 많이 돈을 벌어들이는 건 화보집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그거를 판매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제일 핵심 멤버를 하는 것 중에 거기서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화보집을 만들면서 본인들이 빠져나가고 또 제작하는데 막 중단을 하고 막 이러면서 사업주 측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 여기에서는. 근데 이것까지 왜 그 화보집을 만들면서 중단을 하고 거기에 삐뚤어 나갔냐는 한번 내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론만 얘기해보세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요?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요. 대전일보는 계속 떨어집니다. 뭐가 합의가 떨어져요? 돼야 돼. 망신당한다. 망신당하는 거죠. 여러 군데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죠. 더군다나 직원과 어른과 애들과의 싸움에서 대전일보 사장이 이겼다고 좀 치더라도 이거는 대전일보가 이거 충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이게 그렇습니다. 화보집이라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정론지로서 역할을 했다 하면 그 내용이 훌륭하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우리 저 경향신문에 무슨 사설집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내가 소장하기에 적당하고 진짜 좋은 그 내용들이 있다 하면 사람들이 다 살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도 않을 거라는 이런 지금의 행위를 보면은
뭐 그렇지 않을 거고 역대 뭐 이런 내려오면 정론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도 의구심이 가고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볼 때 보면은 대전일보는 진짜 이 싸움에서는 무조건 계속 오래 가면은 대전일보 망신입니다. 이게. 망신당하죠. 예. 또 하나 요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노조위원장을 장길문 씨라고 그분을 그냥 상의도 없이 그냥 충주로 그냥 발령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는 거를 넌 더 이상 여기서 못 싸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감이 생기면서 노조위원장을 글리 쫓겨가면서 문제가 되는 아니,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대전일보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오죽하면은 이렇게 했냐, 이렇게 했겠냐. 우리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겉으로 그거는 모르겠- 동적을 못 아니, 봤습니다. 이제 내부에서 아니, 오죽하면은 그러니까 오죽한 것을 동의를 돼야지 이제 밖에 얘기를 해서 오직한 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나온 것으로 보면 오직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기자들 오직한 게 없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오직한 것을 얘기하라고 연락을 했더니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전일보 대전일보 사장님이나 사측에서는 그 오죽한 것을 얘기를 하셔야 돼. 그렇지 않고 그게 진짜 오죽하구나. 그러면은 이제 노조들이 좀 그러면 너도 탄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오죽을 없으면 없으면 그렇죠. 이게 그동안 대전일보가 파업도 없었고 쟁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기자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화가 나갖고 막 그 고통스럽고 자기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뜻이 뭐였냐면 우리는 그런 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명예훼손 가지고 다시 재판을 붙었는데 이 기자단에서 이겼어요.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기자단에서는 노조에서는 아니다. 우리 별 잘못한 거 없다고. 자, 그럼 결론 얘기해보세요. 결론. 자, 그러면 빨리 저기 잘 화합하라고? 그렇죠. 소송 취하하고? 취하하고 잘. 화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원인이 무언가를 먼저 해가지고서 원인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아주 큰 사건으로 벌어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그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갈 일이 아니에요. 사하고 노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갖겠어요. 오직을 밝히라니까 그러니까. 오직을 못 밝힌다. 오직을 밝히면 되는 건데 아니, 오직을 그러니까 밝히지 않으면 회사에서 문제는- 하는 일에 사사건건 말 안 들으면 그게 오죽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라니까 이거 어떤 사사건건 말을 안 듣는 오직을 아니, 밝히라니까. 뭐라고 했죠? 아니,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면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뭐 아니라고 뭐라고 하니까. 뭘 그런 얘기를 했냐고. 뭘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안 들었냐. 자, 어쨌든 간에 대전일보의 손해배상 사건 이런 거는 우리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그래도 우리 충청권 최대 신문이 자꾸 이제 그런 거에 지역적인 문제 갖고 이렇게 휩싸이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튼 집행부 사측과 이 노조 측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지난주에는 또 대성학원 채용 비리 패대기 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대전시 교육청이 이제 특별 감사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교사 14명을 임용 취소 그리고 교직원 포함해서 51명을 이제 총 징계를 요구를 했네요. 이제 좀 뭔가 좀 가시권이 나와 있는 건가요? 설동호 교육감이? 저는 이것이 저희가 패대기쇼에서 대성학원에 대한 문제점, 대성학원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짚어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닷새 후에 대성학원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교사 채용은 교육청에다 의뢰낸다 해갖고선 방송에 크게 나왔습니다. 2번이나 나왔는데 이거를 봤을 때 우리 DT뉴스 시민방송이 얼마나 힘이 큰지를 패대기쇼? 패대기쇼가 얼마나 큰지를 또 알 수 있고 대성학원 재단에서는 진작부터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는 감사를 받고 특별감사에서도 이렇게 14명에 대한 교사 채용에 대한 거를 이제는 뭐 임용 취소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직원들 또 4명, 6명은 뭐 이렇게 해갖고 아마 중징계가 내려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대성학원 법인 이사서부터 모든 분들이 했던 것을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형태가 아닌 실제로 이렇게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주길 진짜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지난 8월 24일부터 50일간 특별감사를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50일간 막 그냥 이 잡듯이 뭐 했던 것 같은데 검찰 수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길 범죄를 못 벗어났어요. 아니, 하긴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도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데서 아니, 검찰에서 수사하기 전에 이게 원래는 내부 감사가 끝나고 그렇죠. 또 검찰이 거기에서 또 철퇴를 내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검찰이 먼저 끝났으면 검찰 수사를 벗어나기가 교육청이 쉬울까요? 힘들죠. 예. 개죠. 뭐 당연히- 없는 죄가 없는 것들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걸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그럴 없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육청도 거기에 맞췄다 뭐 이런 소리 듣기 전에 사실은 먼저 감사하고 먼저 처분하고 또 그러고 나서 검찰에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뒷잡음 이미 뭐 50일 지난 다음에 51명이나 다 징계했는데 이것도 검찰에 맞췄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하려면 사전에 했어야죠. 그런데 어쨌든 뭐, 간에 대전시 교육청의 이번 대성학원 사태 처리는 깔끔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뭔가 아무튼 그 좀 의혹이 좀 남는 특히 교육감의 어떤 행동 또 거기에 좀 편을 드는 듯한 그런 것이 행동이 보인 것이 설동호 교육감? 그렇죠. 아니, 같이 약간 사우나도 좀- 같이 하신 다음에 아니, 또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요즘 사우나 안 하시는 거. 하지 않았나 한번 우리 교육감님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요즘 같습니다. 사우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관계 없습니다. 자, 예. 어제 보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게, 우리 방미 사절단의 경제 사절단에 166개 기업의 CEO들이 참여를 하는가 봐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세 군데가 이거 참여를 했네요. 어디죠? 예, 지금 뭐 저 골프존하고 BLT라는 데하고 또 하나는 시크릿 우먼이라고 하는 세 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 뭔가 특이한 데인가요? 예, 이게 저는 사실은 100개 정도 되면 광역단체 16으로 나누면 한 한 10개는 10개는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사실은 뛰어난 기업들이 많아요. 벤처기업이 1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판로나 영업적 이런 활동이 왜냐하면 이 벤처기업들의 특징은 실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바로 만드는 거거든요.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 기술이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만드는 실제 이공계 출신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벤처기업 1000개 중에 한 100개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 3개밖에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충청권에 들어가기만 해도 다행이죠,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골프존 우리가 골프존 그 연습장에 가보면 골프존에 대한 게 나눴지만 그 김영찬 대표께서는 먼저 번 캐나다도 같이 갔었어요. 카나다, 네, 미국, 대통령 갈 때? 네, 갈 때 같이 갔다가 이번에도 또 두 번째로 가죠. 대단하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골프존의 애화 수입, 애화 벌이 또 국내 거를 포함한 애국, 지금 중국도 지금 진출해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 쪽으로 갔을 때 이분이 굉장히 큰, 어떤 애화를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이 골프존의 생명은 이게 이제 스크린, IT로 해서 지금 보면, 상당히 이 정교하게 이 기술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몇 개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골프존이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스크린으로 할 수 있는 레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스크린 승마. 우리 이 스크린 승마는 거의 개발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흔히 우리 저 말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타고서는 이제 스크린을 하면 되는데 그러한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이 아주 큰 그런 기업입니다. 저는 이제 이 방미 사절단에 우리 대전에 시크릿 우먼 헤어웨어, 그러니까 시크릿 우먼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김영유 여자 대표입니다. CEO가 있는데 이분이 여성 뭐라 그럴까 헤어웨어로, 그러니까 헤어웨어라 그러죠. 옷이라고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가발입니다. 가발.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러니까 머리에 디자인을 하는 거. 그렇죠. 웨어란 얘기죠. 헤어를. 그러니까
좋은 표현을 쓴 거죠.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여성 패션의 세 장을 연 인물이라고 이제 평을 받는데, 이 회사가요, 7인치의 미약, 두상 성형 기법, 이런 거 등 한 70여 개가 넘는 실용 신안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행사장에서 한두 번 뵌 적이 있는데 아주 괜찮은 분이라고 제가 소개하고 싶네요. 여기에 지금 세 개의 기업이 잘 살펴보면 이 대전에 딱 맞는, 그리고 대전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이 정해져 있어 보니까 이게 첨단 IT 신기술 전통을 이용 기법. 그러니까 전통과 신기술과 이런 이 새로운 이 첨단 기법 이런 걸로 가지고 연구단지에 예. 대한 그 첨단 그러니까 기법. 우리 지금 연구단지와 미래 산업으로서 굴뚝 없는 공장을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를 통한 새로운 판로, 뭐 청년 실업이나 이런 것들도 대전이 이런 면에서 이런 기업들이 1000개가 지금 이제 앞으로 클 수 있는 기업들이 1000개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예. 아까 전통 뭐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했으려 내가 보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런 큰 기업들, 그리고 우리 연구단지가 지금도 아직도 이 대전에서 또 앞으로는 과학비즈니스 벨트 해가지고 이 IBS 같은 게 들어오면 석학들만 한 3,000명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IBS 그 자체만. 그러니까 거기에 석학들만 있고 그 밑에 팀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10명씩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이 앞으로 대전의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주 전망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거고, 여기에서 청년 실업이나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들도 될 거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방미 그 기업단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 기업은 아닌데 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는 또 우리 편광의 대전 테크노파크 원장이 또 이번에 같이 참석을 했네요. 이렇게 같이 따라갔네요. 아, 아무튼 이 세계 기업 골프존 BLT죠. 예. BLT 시크릿 우먼 세계 회사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습니다. 대전, 이 지금 그 모든 나라에서 대전의 연구단지 같은 것을 모방하고 싶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건 뭐 집단 이 단지로 이렇게 옮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은 또 그런 측면에 또 같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그리고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서 국회에 보내야 되는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빈손으로 끝났어요. 네. 끝내는 뭐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고 이 법적 시한, 그러니까 10월 13일인데 그까지 보내야 되는데 국회에서 뭐 합니까?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 위반을 하든 안 하든 우리 대전의 유성구가 한석이 늘어날 거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아주 뭐 그냥 지역 정가에 아주 그냥 소문이 난무하고 있어요. 아주 안 좋은. 왜냐면은 영호남의 농촌, 강원도 이쪽에 농어촌 쪽에 지역구를 살리자고 막 지금 뭐 데모도 하고 막 피켓 시위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은 빠져 있어요. 얘기가 이게 논의가 안 되고 있어. 그러 자칫하면은 거기 영호남 이런데 휘둘러서 우리 충청도가 한석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대전 충청권들의 정치력, 충청도의 그런 정치력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획정위원회도 들어가면 지금 대전 충청에 한 분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박범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에 당연히 일당백이겠지만 그거가 좀 미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청도에는 또 없어요. 충남에는 선거구 획정위원으로 들어가는 의원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헌재의 그 2대1 판결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천안, 아산 뭐 이런 데서 지금 한 석씩 2석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남, 예, 그렇죠. 예. 대전, 유성이 늘어나야 되고 예. 그러면 3석인데
그 외에 이제 줄어드는 게 논산, 계룡, 금산, 서산, 태안, 공주, 부여, 청양, 예산, 홍선, 당진, 보령, 서천 이런 거를 싹 묶어서 5개로 재조정하면은 결국은 열석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충남 그대로요. 그대로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대전은 하나 다만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는데. 내려야 되는데 대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담보할 수가 없다. 아니요. 늘어나지는 하는데, 이제 어제 뉴스에 나온 것도 보면은, 지금 온천 1, 2동을 포함해서 저 남측과 가 지역과 이제 을 지역을 만들어갖고 어제 잘라서 놨습니다. 그래서 16만 2천씩 해갖고서는 16만 2천, 16만 3천 해갖고 그렇게 잘라놨는데, 나눠놨지만은 이것이 실제로 행정위원회에서 구성이 되면서 여태까지 온 것이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행정위원회에서는 하루 회의하는데 40만 원씩 준다대요. 회의 한번 참석했는데, 근데 2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갖고 한 사람당 880씩 다 찾아갔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다 빈손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지금 이래서 돈만 먹었네. 국고를 손실했느니 지금 돈만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네, 여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행정위원회에서도 못한 것을 내용을 보면 그거를 해놨다고 그래서 그 행정위원회 거를 국회에서 동의를 받느냐? 절대 해주지 않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해놓지 않고 국회에다 다 떠넘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아니,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 이게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예, 이제. 좀 있으면은 이게 시간이 없다라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냥 뚝딱 넘어갈 겁니다. 네,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는데 이제 임박해서. 예, 넘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대전 충청이 이게 정치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홀대를 받고 또 그냥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유성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다른 데는 지금 우리 상무님 말씀대로 한 충청도는 전체 의석수로는 네, 늘어나지 않고 맞아요. 그냥 넣고 빼고 서로 안 네, 거기서는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전 충청권의 의원님들도 이게 따지고 보면 본인 당사자가 아니면 별거 또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지고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어리부리했다가는 그나마 한 석이든 두 석이든 있는 거 그대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예. 잘못하면은. 자, 오늘부터 시작한 한 주간에 있었던 지역 이슈들을 하나씩 이렇게 분석해가는 주간 이슈 분석 시간.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죠? 이것도 괜찮은 것 이거 같은데. 괜찮았죠? 네,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조금씩 예. 어떻게 간에 너무 좀 첫 시간이라 좀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짤막하게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미에 맞게, 입맛에 딱 맞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대기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